생각해보니까 쓸모가 있겠더라고. 괜찮은 유전자만 쏙쏙 뽑아서 편집을 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럼 이런 폐기물도 안 생기고 얼마나 깔끔하고 좋아요. 와, 진짜 염정아님 아니었으면 이 드라마 분위기 벌써 날아갔을지도요. 완벽한 아이를 만들겠다며 유전자까지 고르는 불법 입양 카르텔의 수장. 그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세계관의 잔혹함과 충격적인 반전을 단숨에 압축해버립니다. 게다가 이 전개, 웹툰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5화에서는 또 어떤 미친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진짜 상상 그 이상을 보여줄지도 몰라요. 생각해보니까 쓸모가 있겠더라고. 아연은 결국 불법 입양 카르텔의 본거지에 침입했다가 붙잡히고 맙니다. 그런데 세이는 그런 아연을 바로 없애지 않고 다시 살려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를 죽이지 않고 다시 꺼낸 이유는 바로 아연의 유전자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연의 유전자에 뭐가 있길래 세이는 이렇게 집착하는 걸까요? 그 힌트는 지난 4화 세이의 과거 장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머리는 좋아도 돈은 못 벌 줄 알았는데 제법이야. 쓸모가 있었어. 이 대사 하나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연의 친부는 세이조차 인정할 정도로 굉장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 근데 정확히 어느 정도로 머리가 좋고 또 얼마나 돈을 번 사람인지는 사실 조금 애매하죠. 그런데 바로 이 장면. 잡지 표지에 적힌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5천억 달러의 바이오테크 왕국을 건설하다. 이 내용으로 보아 아연의 친부는 첫째, 5천억 달러라는 규모의 자신의 사업체를 꾸린 사람. 둘째, 바이오테크라는 키워드로 봐선 최첨단 생명공학 분야의 핵심 주도자. 즉, 똑똑한 과학자면서도 어마어마한 사업 수완을 가진 천재 기업가라는 거죠. 그리고 아연은 바로 그 사람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아이. 그러니 세이 입장에선 쓸모있는 유전자라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지난 3화 분석 기억나세요? 세이가 버린 딸과 새로 입양한 아이의 이름이 동명이인이라는 설정 이야기했었죠. 원작 웹툰에서는 새로 입양한 딸의 이름이 김채연인데 드라마에선 두 아이 모두 김아연이라는 같은 이름을 쓴단 말이죠. 그땐 왜 이름을 똑같이 했지 싶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혹시 재산 상속 같은 이유로 법적 기록상 이름을 동일하게 맞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슬금슬금 드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떡밥일까요? 윤지석 이 새끼가! 아들이었는데 죽어야 돼요. 이번 5화에선 지난 소미의 양아버지에 이어 주안의 양아버지였던 윤세훈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예고편 속 헌근처럼 생긴 봉투 위에 은결이는 네가 죽였어 라는 충격적인 문장이 적혀있고 그걸 본 목사는 윤지석 이 새끼가 하며 분노합니다. 여기서 윤지석은 바로 주안의 본명이고 은결은 아마 주안의 동생이나 친구로 추측됩니다. 상황을 정리해보면 은결이라는 아이가 윤세훈 목사 때문에 죽었고 그 사실을 주안이 알게 된 거죠. 하지만 목사는 자신의 거룩한 이미지가 망가지는 게 싫었는지 오히려 주안을 폐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주안이 다시 돌아오자 이번엔 그의 아내 주안의 어머니가 불안감에 휩싸여 점집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무당에게 아들에게 저주를 내려달라는 소름 끼치는 부탁을 하죠. 그런데 이 무당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저도 처음에 어디서 많이 봤다 하다가 여러 번 보다 보니 분장한 소미인 걸 알겠더라고요. 이 장면으로 유추해보면 아이들이 예수진리교회와 불법 입양 카르텔의 연결고리를 의심하고 그 교회를 덧삼아 함정을 판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클라이맥스는 바로 다음 장면. 이 아들 지석이 이 안에 있다. 교회 한복판에 무당이라니. 목사인 아버지를 제대로 혼쭐 내려면 이보다 더 센 연출도 없겠죠. 소미는 무당처럼 분장하고 지석이가 여기 있다며 사람들 앞에서 본격적인 연기를 펼칩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에 진짜 지석, 주안이 뒤에서 등장하죠.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습니다. 2층에서 아연이 모습을 드러낸다는 점. 분명 세이에게 붙잡혀 있던 아연이 어쩌다 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걸까요? 이 장면에서 진짜 궁금한 건 두 가지죠. 아연은 어떻게 탈출했는가? 아이들은 이 교회에서 대체 뭘 얻으려는 걸까? 이 엄청난 쇼의 목적은 단순한 복수일까요? 아니면 카르텔의 진짜 실체에 다가가기 위한 큰 그림일까요? 반가워요. 나의 말이야. 지난번 3화 예고 분석할 때만 해도 그냥 권력 있는 사모님이네 싶었거든요. 아니 근데 고위층도 이런 고위층이 있나? 무려 영부인입니다.
진짜 이건 완전 충격 그 자체였죠. 심지어 그의 남편인 대통령마저 완벽한 아이를 갖기 위해 세희에게 직접 부탁을 해요. 그리고 이번 일만 잘 처리하면 내가 당신을 서포트 해줄게 라는 약속까지 받아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건요. 세희는 자신의 신념과 사회적 지위를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 14살 자신의 입양한 딸의 난자를 기증하겠다고 나선다는 것. 와, 드라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제 세희는 대통령 측 권력까지 등에 업게 됐습니다. 이 거래만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정치 권력까지 손에 쥐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저는 5화 이후의 세희가 점점 더 비인간적인 존재로, 심지어 모성애마저 도구처럼 사용하는 인물로 변해갈 거라고 봐요. 그녀의 신념이라는 게 결국 욕망의 포장지였던 건 아닐까요? 웹툰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드라마 아이쇼핑. 이번 3, 4화를 보면서 느낀 점은 이야기가 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흘러가는 것 같냐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 스토리의 전개 자체가 현재의 흐름을 보여주다가 과거로 돌아가 왜 이 일이 이렇게 벌어졌는지 설명해주는 구성인데, 이런 연출 한두 번 정도면 반전의 묘미로 이해하죠. 근데 이건 뭐 상황 하나하나마다 현재, 과거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그거 되게 헷갈리게 하네 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까지 설명충 회차였다는 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뒤에 있다는 거겠죠? 흔히 시즌제 드라마에서 시즌3의 폭발적인 전개를 위해 시즌2가 떡밥 회수와 설정 설명으로 꽉 채워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땡. 그래서 저는 다음화부터는 제발 몰입도 확 끌어올리는 전개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복잡한 이야기 속에서도 염정아 배우님이 정말 멱살 잡고 드라마 끌고 가고 있다는 점, 그건 진짜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3, 4화 어떻게 보셨어요? 스토리에 대한 생각, 그리고 앞으로 전개가 어떻게 펼쳐질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 장면의 의미를 끝까지 따라가는 심파서블이었습니다. 내 딸, 잘 지냈어? 생각해보니까 쓸모가 있겠더라고. 문지석 이 새끼가! 아들이었는데 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하려고요. 반가워요. 나의 말이야.